동네 사촌 형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이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회사 일로 출장을 가던 도중에 평택을 지나가던 중 제 옛날 군 생활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때는 06년도 봄이 지나가고 갑자기 무더운 5월쯤 막 상병 달고 파견 근무 나가기 한 달 전쯤이었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내무실로 들어와서 우리 1소대는 파견 근무 열애됐다. 지금부터 우리 소대는 총기를 대대에 거치하고 연대로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무실에 선임 후임할 거 없이 어리둥절. 소대장 분대장들만 따로 집합시켜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회의 끝난 분대장들한테 가서 물어보니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일 연대 가니까 완전 군장이나 해 라는 말 한마디로 흔들리는 분대장의 눈빛을 보며 저 또한 불안감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날 연대까지 육공을 타고 연대 연병장에 도착해서 보니 각 사단 안에 있는 대대 중대 한 개씩 소대들이 모여있었고 그 중에 반갑게도 옛날 훈련소 동기들 얼굴도 몇몇 보이고 대략 한 2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연대장님이 나오셔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일주일 동안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고 평택 미군기지로 시위 집합하러 간다. 저는 속으로 아니 우리가 전경도 아니고 왜 시위를 막으러 가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대는 파주였는데 왜 평택까지 가지? 이유도 몰랐고요. 결국에 저희 사단은 연대에서 일주일 동안 사열, 종대, 방어 이런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전경들이 받는 그 훈련을 받았구나. 긴 나무봉으로 밀어 찔러 해산 훈련을 하였고 정신교육으로는 별일 없을 거다. 어차피 전경 애들이 다 하고 우리는 후방 지원만 하는 거다. 그리고 철조망 작업하면 가까이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작전장교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시위 초창기라 격렬한 시위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끝나고 D-Day 아침 식사를 먹고서 오전 8시경 육공을 타고 단체로 평택으로 출발했습니다. 헌병대 오토바이까지 동원되어 차량을 엄호하면서 3시간 동안 이동하였을 무렵 미군 기지 입구 쪽에 시위대로 보이는 분들이 저희에게 욕을 하면서 3년치 먹을 욕을 다 먹어가며 기지 안까지 깊숙이 도착해보니 허허 벌판에 25인용 텐트가 여러 동 쳐져 있고 옆에는 야전 화장실, 작전 지휘소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숙소만큼은 미군 기지 안에 좋은 내무실을 쓰겠다 생각했죠. 관할 지역으로 이동해 철조망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 건너편을 보니 일명 닭장이라고 하는 그 버스가 몇 킬로미터 정도로 보일 정도로 주차가 돼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 소대장에게 물어보니 전경이 10,000명이 투입됐다. 와. 일단 오랜만에 밖에 나온 저는 나름 설레었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그건 악몽의 시간 2시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대랑 거리 문제와 이런 작전은 처음이라 식사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경찰과 군의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 도착 첫날 점심 식사 1인당 사발면 2개씩, 저녁 식사 우유와 건빵 한 봉지. 첫날 부대원들이 불만이 슬슬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날 아침 식사 크림빵 2개에 우유 하나, 점심 사발면 2개, 저녁 건빵 우유. 지급해주는 보급관님 표정도 난처한 표정. 오히려 군인들이 시위를 할 판이 되어가고 있던 가만히 있던 분대장들도 작전지휘실에 찾아가 항의를 할 정도였고 건너편에서 도시락을 먹던 전경들은 부러움에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시위가 또 격렬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은 죽창과 야구방망이를 멀리서는 LPG 가스통으로 위협을 하였고 결국 전경들도 많이 다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날도 더운데 물도 부족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위는 격렬해지고 천사 같던 소대원들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뀌어 예민할 대로 예민해졌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회상하면은 악몽이었고요. 셋째 날의 아침은 군대리아였습니다. 이제는 전 부대원들이 하소연을 하였고 결국 이게 뉴스에까지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부터는 제대로 된 식사와 물이 지급되었지만 평택읍 대추리를 우회 돌아 포크레인과 주민들이 들어오는 걸 발견했고 저희가 친 철조망이 종이 찢어지듯 그냥 찢어져서 날아가 버렸고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던 군인들은 방패도 없이 진압봉으로 이 진압을 막아야 했죠. 방패도 없이 몸으로 막아야 했던 상황이며 제 후임은 목에 죽창에 찔려가지고 급히 후송을 가야 했고 저 또한 어깨에 몽둥이를 맞아서 비가 오면 욱신욱신한답니다. LPG 가스통이 날아와 후퇴하던 도중에 기존에 있던 전경들이 들어와서 진압하게 되었지만 타부대 일부 군인들이 인질까지 되어 방탄에 진압봉까지 뺏기고 일부 형사들이 총기까지 소지하여 구하러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를 기억하면 너무나 큰 악몽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산과 김해의 전경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일주일 뒤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전쟁만큼이나 기억하기 싫은 악몽이며 가끔 시위하는 뉴스나 그런 것들을 접하면 PTSD가 제대로 옵니다.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전경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군인 및 전경들도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제발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가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 제목은 제 고참이 복귀 도중에 했던 말이 생각나서
한번 써봤어요. 감사합니다. 엄청 유명한 일이죠. 우리나라 미군 기지가 서울 한복판에 있었죠. 용산 미군 기지라고 해가지고, 용산이라고 하는 서울의 중심부 코어에 미군 기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는데, 그 기지가 너무 전방에 있고 북한 애들이 쏘는 그 장사정포나 그런 멀리까지 쏘는 그런 걸로 전쟁이 발발 시작하자마자 그 부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초토화될 거다. 그리고 그 미군 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민간 시설들까지 분명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미군 기지를 이제 평택까지 내려가게 되죠. 위치가 그래서 평택으로 정해지고 나서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평택에 거기 사시던 분들이 있으셨으니까 그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엄청 컸어요. 난리가 났었죠. 저도 이제 저 때 근무를 했고, 저 작전에 투입됐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를 회상하자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가신 거예요. 선발대 같은 거였지.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초반에 간 초기 인력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나서 갔어요.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 부대에 그런 두돈반 이런 게 수백 대가 있으니까 병력을 수송하고 나르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제가 이 작전을 왜 아직도 기억하냐면은 새벽에 운전했어요. 저녁 먹고 출발. 그리고 타 부대원들 밤 거의 그 12시, 1시 막 이때까지 물자 싣고 사람 싣고 병력들 잠 못 자게 하면서 소리 막 지르면서 평택까지 이동. 그때 당시에 특공대, 특수부대 이런 분들 평택으로 많이 지원 넣었죠. 굉장히 많이 갔어요. 밤마다 새벽마다 갔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교대하는 인원들 태우고 올라오고, 다시 우리는 휴식하고, 다시 또 태우고 다시 내려가고, 이걸 계속 반복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저도 저 지금 말씀하시는 저런 24인용 천막 쭉 있는데 저기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운전하면 쉬었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우선 늪지대예요. 바닥이 다 질척질척합니다. 그 24인용 천막 쳐진 바로 옆에는 풀이 막 허리가 아니라 사람 키만한 높이로 풀들이 막 자라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약간 마찰이 좀 있었는지, 이제 미군 애들이 직접 들어와서 이제 슬슬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미군 애들이 이제 지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미군 애들 지원 나와서 뭘로 갖다가 지원을 하냐면은 아파치로 지원을 했어요. 머리 위에 아파치가 뻥 하나도 안 치고 한 10분에서 5분 간격으로 아파치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평택 그 미군 기지 부지를 미군 아파치들이 아주 그 저고도로 20m? 30m? 아파치 그 크기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지나가면은 눈 이렇게 가리고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할 정도로 외곽을 계속 돌았다, 아파치가. 그러니까 전체 그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들어와 있는 애들도 뭐 행정 업무하고 이런 애들 다 빼고 진짜 전투 인력만 친다 그러면은 뭐 10,0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평택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외곽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기에 인력이 부족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병력이 많이 가서 지켜줬어요. 우리나라에서 특공대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서 많이 고생했죠. 왜냐하면 매복의 달인들이거든, 특공대 이런 사람들은. 갈 때마다 거지야 그냥. 아저씨 왜 이렇게 몰골이 왜 그래요? 훈련 며칠째예요? 한 달째요. 아니 한 달을 매복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매복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훈련지 옮겨서 저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올 때는 아저씨들 왜 안 태워요? 저희 걸어서 복귀해야 돼요. 완전 거지야. 특공대 있는 분들은 거의 특전사급이에요. 그 우리나라 뭐 전투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걔 그거 안 봐서 그래. 훈련하는 거. 땅속에서 막 나온 두더지같이 그렇게 막 온몸에다 흙 다 묻히고 옷 다 찢어져 있고 진짜 불쌍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새벽에 태워가지고 많이 내려갔죠. 저희 부대가 약간 특공대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업무를 많이 하고 그래서 특공대 훈련 뛰면 우리도 가서 전투위장하고서 특공대 훈련 같이 뛰어주고, 약간 저도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여튼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던 사람들이라 뭐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군대 갔다 와서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